이렇게 한 사람이 주 120시간씩 일을 하면서 일을 해야만 그 생산성의 이 노동 가치가 올라온다라는 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업이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접어라. 자, 이렇게 충고를 했어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정치, 썩어 빠진 정치 깔끔하게 썰어주는 마산아재TV의 마산아재입니다. 자, 우선요 영상을 하나 보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갖고 논란을 그저 왜곡을 자꾸 하는 모양인데요. 우리 저 근로자들을 52시간이나 120시간 일을 시켜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한 2주 전인가 그 청년 스타트업 그 행사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분들한테 애로사항이 어떤 거냐 그랬더니 이분들은 주로 이제 뭐 이런 디지털 이런 업무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이를테면 게임을 개발한다든지 그런데 주 52시간을 해놓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주 52시간을 월 단위나 분기나 뭐 6개월 단위로 좀 해서 평균적으로는 52시간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변형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좀 뒀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제가 한 것이고. 자, 이 영상요 윤석열이가 며칠 전에 지가 했던 발언 주 120시간 발언. 자, 이 주 120시간 발언이 논란이 되자요 이 발언 지금 주워 담겠다라고 해명을 지금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내가 120시간 일을 시키겠다라는 게 아니야. 왜곡하지 마. 자, 그러면서요 주 52시간을 이 월 단위나 분기 단위나 아니면 이 6개월 단위로 이거를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일을 하되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을 두자. 자, 이게 내가 했던 발언의 취지야 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요 이 윤석열의 이 해명조차도 윤석열은 지금 지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은요 지금 이 해명 자체가 지금 지 얼굴에 침 뱉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윤석열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 52시간제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외 조항을 두자. 자, 이런 것들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자, 지난 4월 6일자 한국경제 보도 내용입니다. 6개월 탄력근로제 시행, 주 52시간제 보완. 제목이 이렇고요. 업무량에 따라 주당 근무 시간을 조절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린 개정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하루 근로시간을 상관없이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이날부터 최장 6개월로 늘어났다. 자, 이런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은요 이 주 52시간제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금 비난을 하면서 이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공부조차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했던 이 주 52시간제를 비판을 하기 위해서 주 120시간이라는 이 발언이 자 문제가 돼서 자 해명을 하려면은 최소한 지금 주 52시간제에 대한 공부는 더 하고 나와서 이런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해명 발언이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정부가 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보완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해라고 지금 막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정책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 말이지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지금 주 52시간제는 실패한 정책이야 라고 비난을 했던 내용이 자 윤석열이 나는 이 주 52시간제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야. 자, 그러면은 지금 이미 윤석열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윤석열의 이 근거에 의하면은요 주 52시간제는 실패한 제도가 아니라 성공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만일에요 이 윤석열이가 제대로 이 주 52시간제에 대한 공부가 되어서 이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라면은 스타트업 청년들이 윤석열의 말 맞다나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이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 예외 조항을 스타트업 청년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이가
이런 보완책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면은 자, 이 청년들의 발언에 그래 네 말이 맞아 이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올 것이 아니라 야 이런 제도가 이미 있어 니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왜 이런 제도를 이용을 하지를 않아? 자 몰라서 못하는 거야? 자 아니면 니들 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 하자고 하는데 이걸 반대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스타트업 사장을 불러 앉혀놔 놓고 자 이런 직원들이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대로 좀 알아보고 자 적용을 해서 이 근로자들에게 이런 무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근로 조건을 개선을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어야지요. 그런데 그냥 가서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 주 120시간 발언을 할 때 이 발언을 본인의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의 청년들이 했던 발언을 나는 옮겼을 뿐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이 윤석열의 이 120시간 발언에는 아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 윤석열의 120시간 발언 한번 들어보고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진짜 24 곱하기 7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지. 자, 지금 이 윤석열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그냥 이 스타트업 기업의 청년들의 발언을 그냥 단순하게 지금 옮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지금 당당하게 자신있게 지금 대통령 후보자로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면서요. 자, 본인은요, 이 스타트업 기업의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 120시간 바짝 일을 하고, 자, 그 뒤에 2주, 야, 쉰다. 자, 이 극단적인 노동 시스템, 아주 이 극단적인 노동 시스템에 대해서 윤석열 본인은요,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 기업의 청년들을 만났을 때 이 노동 시스템에 대해서 나도 공감해 나도 동감해 자 충분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봐. 자 그랬기 때문에 고개 끄덕끄덕하고 와서 자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면서도 자 이 주 120시간이라는 이 발언이 어떤 문제가 있는조차도 모르고요 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대로 지금 옮기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이런 주 120시간 아주 극단적인 노동을 하는 이런 노동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론 인터뷰에서요 자 당당하게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통령 후보자가 이런 말도 되도 않는 이런 극단적인 노동 시스템에 동감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아주 큰 문제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은요, 이런 극단적인 노동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 기업의 청년들이 우리는요, 120시간 일을 해도, 한 주에 120시간 일을 해도 게임 하나를 개발할까 말까 합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요, 거기에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자, 모범 답안조차도 제시를 하지를 못하고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노동정책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극단적인 노동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만일에 이 스타트업 기업의 청년들이 정말 한 주에 120시간 이상씩 일을 해도 게임 하나를 개발할까 말까 합니다 라는 이런 토론을 했다라면은 자 윤석열이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요 야 한 주에 120시간씩 일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그 스타트업 기업의 사장 불러 앉혀야 됩니다. 사장 불러 앉혀놓고요. 아니 한 주에 1인당 120시간이라는 이 노동력을 투입을 해야 생산성이 올라온다. 자 그렇다면 이거 사업성이 없는 거야. 이 사업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사람 잡는 짓이지 이게 어떻게 사업입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주 120시간씩 일을 하면서 일을 해야만
그 생산성의 이 노동 가치가 올라온다라는 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업이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엎져버라. 자, 이렇게 충고를 했어야 됩니다. 네,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은 자, 역시 사장 불러 앉혀놓고요. 아니, 한 사람이 주 120시간씩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왜 한 사람이 꼭 주 120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데? 자, 두 사람이서 60시간씩 일을 하면 안 돼? 자, 한 사람 더 고용을 해. 왜 한 사람 더 고용을 하면은 다 해결될 일을 이렇게 택도 아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노동 착취를 하고 있는 거야. 당장 사람 더 쓰라. 자, 이런 충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는요. 네, 한 사람이 주 120시간 일을 하는 걸 두 사람이 하면은 60시간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이 근무 시간을요, 노동량을, 인당 노동량을, 그리고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면은 생산성도 훨씬 더 올라갑니다. 업무 능률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고용 창출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모범 답안조차도 제시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이는요. 그리고 이 주 52시간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52시간제 이 보안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제도도 안내도 한번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요,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주둥이만 나불나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왜 도대체 이런 작자를 대통령 후보라고 지지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요, 이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는 자체도 참 한심스럽고, 그리고 야권의 이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지지율이 1등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이것은요 정말 개탄하고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윤석열은요, 이번 이 120시간 발언에서 자, 본인의 민낯이 다 드러난 겁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주워들으면 그 주워들은 게 옳은지 그런지 그조차도 판단조차도 못하는데 그냥 나는 문재인이 싫으니까 그냥 무조건 비난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는요, 이 120시간 발언을 해명을 하면서도 나는 내 얼굴에 지금 침을 뱉고 있어. 자, 이러면서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